오랜만에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였다. 코로나19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일찌감치 포기했다. 지난번 라이딩 후 사무실 귀퉁이에 던져진 채 먼지 쌓인 것을 끄집어냈다. 자전거는 하루 이틀만 지나도 공기가 빠진다. 공기 펌프를 이용해 40psi에 맞추어 펌프질을 했다. 지난달에 형님과 청계사를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제동이 안 되어 뒤집어진 적이 있었다. 그때는 공기압을 60psi까지 밀어넣었다. 약 어필 구간은 미끄러지듯이 나갔다. 공기를 많이 넣으면 잘 나가지만 제동력이 떨어졌다. 빨리 가면 안전이 위태롭고 느리게 가면 자존심이 위태로웠다. 적당함. 그래 적당함. 사고가 안 나는 적당함은 아직 몸에 와닿지 않았다. 이것저것 장비를 갖추었다. 혹시라도 모를 펑크에 대비해 여분의 튜브와 공구도 챙겼다. 펌프는 가져가기 부담스러워 CO2로 대신했다. 속도계와 고프로도 챙겼다. 고프로는 영상 촬영에 쓰지만 블랙박스 용도로 쓸 수도 있었다. 보조 배터리도 챙겼다. 핸드폰에도 고프로에도 필요했다. 겨울이지만 물통은 필수였다. 체력이 떨어지면 물은 체력을 보강하는 유일한 보충제였다. 물통을 찾느라 한참을 두리번거렸다. 너무 잘 보관한 탓이었다. 주방 한자리에 웅크리고 있는 녀석을 발견했다. 작은 생수병 한 개를 여러 물통에 담았다. 10시 30분 역 하트 코스로 출발했다. 하기천을 거슬러 올라가며 달렸다. 자전거 길을 벗어나 공도를 탔고 횡단보도를 넘어 동편마을을 지났다. 과천시는 오른쪽으로 청계산, 왼쪽으로 관악산이 있었다. 봉듯한 두 산을 끼고 중심을 가로질러 내려갔다. 그 사이로 양재천이 흘렀다. 물은 한강과 통했고 물길 따라 형성된 자전거 도로도 한강과 통했다.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옷을 잔뜩 끼어 입었더니 속도를 낼 수 없었다. 몸이 가벼워야 속도를 낼 수 있는데 늙은 몸은 가릴 게 많았고 추위에 약했다. 고수들은 보기에도 가벼웠고 추위에도 강했다. 새털같이 가벼운 봄이 빨리와 한강을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봄이 온다고 불어난 배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고수들은 빛의 속도로 달려갈 것이라 생각했다. 출렁이는 배를 숨기며 호흡을 크게 했다. 고수들은 먼지를 날리지도 않았다. 어디로 날아갔는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사라진 그림자를 쫓아 양재천을 따라 달렸다. 양방향 자전거 도로는 일반 통행로로 바뀌었다. 길은 인도와 자도를 구분했다. 한참을 달렸다. 길 건너 잠실 종합운동장이 보였다. 탄천 합수부를 지나자 청담대교 밑을 지났다. 청담대교는 광진구 자양동과 강남구 청담동 사이의 한강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동부 간선도로 상이 다리이다. 교량의 아래층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철도, 교량 위층은 일반 자동차가 통행하는 구조로 한국 최초의 복층 교량이다. 이 다리 건설에만 총 963억 원이 들었다고 한다. 지랄같이 많이도 들었다. 요즘 같았으면 민자로 건설해 시민 세금에 빨대를 꼽아 평생 동안 우려먹을 것이라 생각했다. 한강은 동에서 서쪽으로 흘렀다. 한강의 흐름을 따라 달렸다. 바람은 반대로 불어 내 앞길을 막았다. 겨울 한강은 조용했다. 주현미가 불렀던 비 내리는 영동교, 바로 영동대교를 지났다. 영동대교는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의미로 서울시 강남권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잠시 후 성수대교에 도착했다. 1994년 10월 21일 교각 10번과 교각 11번 사이의 현수 경간 행거가 끊어지면서 현수 경간 48m가 붕괴되었다. 32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성수대교는 그날의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했다. 새로운 다리는 내 다리가 떨어져? 아니야. 난 신품 다리여. 소리치며 거만한 몸뚱이를 툭 내밀고 있었다. 다리 사이를 달려 약어필 구간을 달려갔다. 한반도 중앙부의 평야지대를 흐르는 한강은 고대부터 문화 발달의 터전이었다. 삼국시대에는 쟁패의 요지였다. 특히 조선이 한성의 도읍을 정한일의 한강은 교통로로서의 중요성이 커져 마치 인체의 핏줄과 같은 역할을 했다. 서울 시민은 한강물을 먹고 자랐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대한민국 발달의 젖줄이었다. 멀리 또 다른 다리가 다가왔다. 동호대교는 성동구 옥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다리 이름은 조선시대 옥수동 앞의 한강을 동호라고 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일명 금호대교라고도 불렀다. 한강의 남북을 연결하는
다리 사이에는 철교가 있어 지하철 3호선이 지나고 있다. 그 앞으로 한남대교는 서울 도심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진입로 역할을 위해 건설되었다. 건설 당시에는 제3 한강교라고 불렀으나 1985년 한강종합개발사업과 더불어 한남대교로 개칭했다. 한남대교가 가설된 곳은 조선시대 송파 노량진과 더불어 한강 제1의 도선장인 한강진이 있었던 곳으로 판교역을 지나 용인 충주로 통하는 간선대로의 요충지였다. 동호대교를 지나자 그 앞으로 반포대교가 용산과 신반포를 연결하고 있다. 그 앞으로 오세훈 시장의 업적이랄까 세금도둑인 솔빛섬,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가 여외무대와 마주 보고 있었다. 반포대교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2층으로 되어 있는 교량이다. 1층인 잠수교는 홍수시에 물에 잠기도록 설계되었으나 한강 종합개발사업의 하나로 한강의 선박 운항이 가능하도록 설계 변경했다. 반포대교는 강남지구 도시개발 촉진을 위해 건설된 다리이고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 역할과 고속도로와 서울의 도심을 연결하기도 한다. 고수들과 반포대교 앞 편의점에서 쉬기로 했는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디서 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편의점은 많았고 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었다. 계속 달렸다. 동작대교가 나타났다. 용산구 이촌동과 서초구 반포동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조선시대에 이곳에 동작나루가 있었기 때문에 다리 이름을 동작대교라고 하였다. 동작대교 위에는 구름카페와 노을카페가 있다. 아이들과 이곳을 찾아 책도 읽고 산책도 했다. 방배동에 사시는 형님은 매주 한강에 나와 노을카페에서 책도 읽고 커피를 즐기곤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돌아보았지만 아는 사람은 없었다. 한강대교는 1917년에 사람과 우마차가 다니도록 인도교로 건설된 교량이다. 현재는 차량과 사람이 모두 통행할 수 있으며 서울 도심과 여의도 동부의 노량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강대교는 아픔이 많은 곳이다.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탈출한 후 한강대교를 폭파했다. 서울을 빠져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사라지면서 서울 시민 100만 명의 발이 묶여버렸다. 건국의 아버지, 국부인 그는 아직도 대한민국 보수의 아이콘으로 살아남아 있다. 그의 후예들은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차지하고 왜구당을 만들었다.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노략질을 하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 한일 해저터널을 건설하자라는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주장을 들고 나왔다. 대륙 진출 주장하는 듯한 그들이 일본인이 아닌지 의심했다. 전후좌우를 구분 못하는 청동 벌거숭이 같은 저들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빨리 이 다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자전거는 계속 앞으로 달려나갔다. 전화기가 울렸다. 고수들 일행은 반포대교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나는 쉬지 않고 달렸는데 빨리 쫓아오라고 했다. 그들은 추노 모드로 달려올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빨리 합수부를 지나 안양천을 따라 달아나야 했다. 체력은 바닥을 쳤지만 쉴 여유가 없었다. 물통을 빼내서 물을 마셨다. 물통을 집어넣다가 물통집에 들어가지 않고 길바닥을 굴렀다. 자전거를 잠시 멈추고 물통을 제자리에 집어넣었다. 노을 카페와 동작 카페가 저 멀리 전망대처럼 우뚝 섰다. 달달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었다. 라이딩은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다. 한강을 달리다 보면 여기가 어딘지 모를 때가 간혹 있다. 자도와 강물이 함께 달렸다. 자전거는 앞으로 바람을 뚫고 나아갔다. 고수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다. 쫓는 자는 몰라도 쫓기는 자는 똥줄이 탔다. 한강대교를 지나면 여의도 한강공원 방향과 색강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오늘은 색강을 따라 달렸다. 숲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사계절 달리기 좋은 코스였다. 한참 달리다가 공사 중인 곳에서 다리를 건넜다. 색강을 건너자 그 길은 여의도였다. 여의도는 원효대교, 여의대로, 서강대교, 국회대로를 넘어 영등포로 넘나들었다. 길은 흩어졌고 다시 만났다. 길은 물길 따라 달렸고 굽이쳤다. 달리다 보면 양화대교와 조우했다. 원효대교는 용산구 원효로와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연결하는 교량이다. 이 교량을 건설하는 데에는 보상비 20억 원과 공사비 225억 원이 소요되었는데 보상비는 서울특별시가 부담하고 공사비 전액은 시공사인 동아건설이 부담하였다. 조건은 준공과 동시에 이 교량을 서울특별시에 기부 체납하고 대신 동아건설이 2001년까지 통행료를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유료 통행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 동아건설은 이 교량을 서울특별시에 헌납하였고 다시 무료 통행하였다. 서강대교는 마포구 신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연결하는 교량이다. 다리 이름은 조선시대 이 부근의 한강을 서강이라고 부른 데서 연유되었다. 1980년 2월 착공되었으나 88 서울올림픽 준비와 막대한 공사비로 10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1993년 공사를 재개하여 1996년 12월 30일 개통되었다. 강북의 신촌지역과 강남의 여의도를 연결하는 다리로 수원 인천 방향으로 이어지는 동맥이며 경인고속도로와도 연결되어 여의도를 3분할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여의도를 지나자 선유도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 위로 양화대교가 합정동으로 이어졌다. 양화대교를 넘어 직진하면 정면을 막아서는 큰 건물과 만난다. 그곳이 내가 젊었을 때 다녔던 직장이었다. 젊을 때는 해외를 많이 다녔다. 중국, 러시아, 일본 다양한 나라를 다녀보았다. 직장 생활은 자유를 가장한 곳이었고 숨 막히는 곳이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경쟁하며 눈치 보는 곳이었다. 양화대교는 마포구 합정동 352번지와 영등포구 당산동 7번지 사이에 있는 다리이다. 서울 도심에서 서부 지역으로의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한강대교만으로는 교통량을 감당하기 어려워 한강 하류에 다리를 가설하고 제2 한강교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양화나루가 있었기 때문에 양화대교라고 하였다. 1979년 1월에 이르러 양화대교의 극심한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교의 가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2년 2월 25일 원래 있는 양화대교에서 한강 상류 쪽으로 양화대교 신교를 가설하였다. 다리 이름은 새로 짓지 않고 기존의 양화대교와 붙어 있어 그대로 양화대교라고 하였다. 성산대교는 마포구 망원동 450번지와 영등포구 양평동 95번지 사이에 있는 다리이다. 한강 북단의 성산동과 연결되어 성산대교라고 하였다. 총공사비는 257억 9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서울특별시 도심에서 신촌을 경유하여 영등포와 경인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의도를 지나자 안양천과 한강이 만나는 합수부가 눈에 들어왔다. 멈추지 않고 꼭지점을 찍고는 안양천을 따라 급히 좌회전하며 달려나갔다. 두물머리에 서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18년 유배 생활 260여 건의 저서를 남긴 사람 바로 정약용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93-2번지가 정약용의 생가이다. 그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그 자리에서 묻혔다. 아이들과 자주 갔었다. 마음 같아서는 자전거를 타고 그의 생가를 돌아오고 싶었다. 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정난주, 정명년, 정약용의 조카, 정약현의 딸이고 황사영의 아내이다. 그녀는 황사영이 정약종 이승훈과 함께 처형된 후 제주도에서 관비로 살다가 죽었다. 나는 천주교인이 아니지만 제주도에 갔을 때 정난주, 정명년의 흔적을 찾아보았다. 평범한 가정에 평범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 천주교를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멸문지화를 당했다. 한강 합수부를 지나 안양으로 올라가는데 고수들이 내 옆을 급하게 치고 나갔다. 따라 잡히고 말았다. 고수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언제 누가 지나갔는지 흔적 없이 사라진 뒤나 홀로 남았다. 오늘도 변함없이 길바닥에 버려졌다. 두물이 만나는 곳은 사람이 버려지는 곳이라 생각했다. 정약용은 정조대왕을 잃고 두물머리에서 버려졌고 나는 코로나가 심한 탓에 자전거를 시작하자 고수들에게 버려졌다. 내일은 두물머리를 다녀와야겠다. 다리가 무겁다. 갈 길은 멀었다. 한 번만 더 페달을 돌리자 안간힘을 썼다.